개인들에게는 애증의 반도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 반도체로 몰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1월부터 7월까지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규모만 무려 13조입니다. 13조요? 개인 투자자들은 테마에 많이 열광했죠, 그동안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꾸준히 매집해왔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단기 롱숏 전략을 따라가기는 힘들고 또 전업 투자자도 아니라면 외국인이 중장기로 매집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핵심은 재고 정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재고가 정점에 있을 때가 바닥입니다.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게 업황이 바닥이 맞느냐?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가 빨리 회복되면 재고가 빨리 소진되고 천천히 회복되면 재고도 천천히 소진된다는 것뿐 결국 업황이 회복된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남희 씨, 혹시 핸드폰 언제 바꾸셨나요? 3년은 된 것 같아요. 최소 3년 혹은 오래되셨네요. 4년. 네, 삼성전자나 애플이 굉장히 싫어하겠네요. 자, 왜 여쭤봤냐 하면요. 스마트폰에도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살아나면 반도체의 7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PC, 가전, 자동차 등의 업황이 살아나게 됩니다. 출하량이 증가하게 되죠. 이 소비재를 팔고 있는 고객사들이 조금씩 반도체 재고가 모자랄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는 두 번째 키워드는 장비 발주부터 생산까지 12개월. 지금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60% 이상 줄인 상태인데요. 이건 감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급 밸런스의 균형이 이미 깨져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장비가 발주돼서 생산, 양산에 이르기까지 10개월에서 12개월 걸린다는 게 통설인데요. 지금부터 발주를 시작해도 12개월 후에 생산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요처들, 결국 제품을 공급해야 되는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급이 모자랄 것에 대비할 수밖에 없겠죠. 업황은 조금 더디게 오더라도 이미 반도체 재고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고객사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한 해는 무조건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DDR4 가격은 내리고 평균 판매 가격은 오르고 저사양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DR5라든지 HBM 같은 프리미엄 제품의 가격이 평균 단가를 계속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에 나서고 또 생성형 AI의 개발 경쟁이 붙으면서 고사양 프리미엄 메모리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패블리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전통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 단계고 그 생태계도 굉장히 취약한 편인데요. 삼성전자가 R&D에 나서고 있고 K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는요, TSMC를 추격 중이다. 삼성전자의 주력 공정은 5나노와 지금 7나노입니다. 그런데 5나노와 7나노가 설비 가동률이 90%를 넘어섰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TSMC에 대한 추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통상 급등락의 탄력은 장비가 제일 두드러지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순입니다. 반도체 장비가 이렇게 비싸기 때문인데요. 네덜란드의 ASML의 하이 NA EUV 장비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원을 호가할 거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장비들을 발주하고 수주를 할 때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은 반도체의 생산과 그 흐름을 같이 하겠죠. 그래서 오르는 순서도 반도체의 장비가 먼저 오르고 소재 부품이 나중에 따라 오릅니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장비 쪽을 좀 봐야 된다고 하셨고, 고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반도체 종목들에서 수익을 이끌어내시는지. 첫 번째, 기술 진입 장벽과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3나노 공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장비 소비량의 국산화율은 20%밖에 되질 않습니다. 20%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네, 원래 반도체의 기원이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제품이 강하죠. 그래서 국산화율이 굉장히 더딘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황이 좋아지면은 사실 우르르 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되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고객사가 인정하고 페이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전 유보율과 현금성 자산을 보는데요. 우리는 지금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 시대에는 기업이 현금성 자산이 없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핸디캡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이 됐든 자금 조달 공시가 빈번하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에 압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수익단장 조성욱 고수님의 눈에 들어온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30년이 넘은 반도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3천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천여 개요? 네, 그런데 그 기술들에 굉장히 많은 원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ALD라고 하는 증착 장비가 있는데 이 고도화된 첨단 공정에 가장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걸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엄청난 기업이네요. 엄청난 기업이죠. 국내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최초로 외국에 수출했던 업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정 장비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를 같이 만드는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군들을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SK 하이닉스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첨단 공정에서 최우선순위의 장비를 이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SK에서는 이 회사의 장비를 최우선순위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EV 공정 같은 첨단 공정에도 필요로 합니다. 자, 세 번째, 영업이익률 28.3%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에도 잘 부합하는 재무적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함께 보시죠. 저게 뭐야? 저게 아니 엄청 급격하게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오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고 지지하고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성장성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죠. 월봉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8월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어떤 장대 양봉이나 이런 큰 거래를 수반하는 봉우리가 나오고 나서 음봉이나 양봉이나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봉우리들이 나올 때는 그 이후의 방향성을 시장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의 업황을 이제 보면 되겠죠. 기업의 펀더멘탈은 매우 좋대. 매출이 급성장할 거래. 그런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맞고 떨어지기보다는 상당히 열려있다. 앞으로 더 갈 여지가 훨씬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이 고수님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번에는 ETF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울 반도체 소부장 FN ETF입니다. 유명한 ETF예요? 네, 지금 굉장히 핫하죠. 반도체 소부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인데요. 이 ETF 안에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소재 부품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업황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그걸 사자니 조금 무거워. 사고 싶은 건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나는 조금 매매 호흡을 빨리 가져가고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ETF는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핫한 HBM 관련 주들도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60% 이상 설비를 줄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예외가 있습니다. 후공정 분야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핫한 이 HBM이라는 건 D램 반도체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쌓은 겁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쌓은 거기 때문에 뭐가 중요할까요? 후공정 패키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후공정 설비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후공정 설비 분야를 2배를 증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공정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랠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ETF의 1위가 지금 한미반도체인데요. 구성 종목의 12%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산운용사에서 이 ETF를 통해 시장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전제를 하면 한미반도체가 HBM의 상승 랠리의 시장 주도주가 되는데 이 ETF가 1등 공신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ETF 중에서 나는 여기서 몇 가지만 사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이 종목들만 좀 사도 되나요?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ETF의 구성 종목들과 구성비는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포션을 줄일 수도 있고요. 좀 덜 오른 것들이 커질 수도 있겠죠. 이 안에는 장비도 있고 소재 부품도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의 생산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소재 부품의 포션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 숨겨두시진 않으셨는지? 당연히 있죠. 그래요? 네. 얼마나 더 좋아요? 잘 가지고 계시면 내년 연말까지 100%는 더 오르겠죠. 어떤 종목이죠? 그건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국사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